자, 첫 번째 게시물이네요. 게시글 기념으로 어, 학생들이 막연하게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제일 힘들어 공정 자체를 작업 공정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게임 데이터냐 아니면은 그 게임 데이터가 도대체 뭔가를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잘 이해가 안 가는 수도 있어요. 그 작품들 올라와 있는 것들 이것저것 보다 보면 막 캐릭터가 폴리곤이라고 하는 이 사각형이 막 만 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게 데이터는 게임에서 쓰기가 조금 힘든데 물론 뭐 게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노말맵이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지브러시에서 재질을 넣고 이렇게 로폴, 하이폴 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은 여기 로우 폴리곤에다가 이게 하이 폴리곤 데이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실제 모델링이 돼 있죠. 이렇게 이 튀어나와 있는 값을 이제 노멀 맵으로 뽑아내기 위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멀 맵이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어 일반 2D 맵은 너무 그렇게 힘들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일반 2D 맵은 2D죠. 그냥 그림이죠, 그림. 그런데 이 노멀 맵은 그림이 XY축만 있다면은 3D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Z 값을 갖고 있게끔 갖고 있는 맵, 파란색 맵을 노멀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쉽게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여기 박스 이제 노멀 맵을 뽑는 기초인데요. 이 박스에 지금 이렇게 맵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박스를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면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면은 일단 사이즈 아까 제가 렌더링 미리 그런 건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냥 나무 재질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거 실사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려면 실사 맵을 쓰셔도 됩니다. 실사 맵. 그래서 나무 재질 타일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단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그 가장 이제 이 렌더링을 그려버렸네. 자, 지금 잠이 와서 그런가? 자, 이제 가장 여기에 지금 이거는 그냥 평면에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맵 종류가 많은데 잠이 확실하게 오게 노는가 보네. 여기 보면 여기는 노멀 맵을 넣는 공간이 실제로 없습니다. 맥스에서 세팅을 따로 해줘야 되고 제일 근사치가 뭐냐면 이게 오파시티라는 게 있어요. 오파시티. 그래서 이 오파시티에 미리 만들어 놓은 맵을 먼저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스페큘러, OCC, 뭐 노멀 맵 이렇게 뽑아놨었죠. 그 중에 그냥 요거 간단하게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그냥 빛을 받게끔 해주는 스페큘러 맵이고 이건 OCC인데 그냥 검은색 흰색이 조금 더 대비가 잘 되는 그렇죠. 그래서 얘로 그냥 넣어버릴게요. 그래서 이게 뷰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흰색으로 맵이 들어갔죠.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아까랑 다르게 이제 오브젝트가 조금 더 확실하게 튀어나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값이 실제로 3D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맵을 빼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밋밋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실제로 튀어나온 것 같은 값을 갖고 있고 빛에 대한 반응도 바로바로 하는 것을 노멀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Z축에 대한 값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Z축 그러니까 아까 오파 그 범프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박스 떼기 하나에도 실제 나무 같은 이거를 모델링으로 한다 치면 면이 100만 개 정도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삼각형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멀 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 맵을 뽑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제일 간단한 첫 번째 시간에는 제일 노멀맵 뽑기 제 나름대로는 편한 게 맥스인데, 설명하기 편한 거는 제가 서브스탠스라고 생각해서 서브스탠스로 옮겨서 노멀맵에 대한 이제 노멀맵 텍스처를 추출해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멀맵을 추출하면 게임 데이터에서 이제 방금처럼 이제 그 실사 데이터 지금 보시면 요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지브러시에서 막 작업해서, 만약에 지금 요거는 서브스탠스 제가 강의 떠놓는다고 일부러 재질 작업을 안 했어요. 서브스탠스에서 재질 넣기도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거 강의 뜬다고 지금 보면은 데시메이션 마스터라고 해서 면을 조금 줄였죠. 그래서 얘를 다시 지브러시로 갖고 가서 막 재질 작업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요런 Z값, 얘가 지금 XY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Z인데 얘를 로컬로 바꾸면, 지금 로컬 바꿔도 상관없나? 얘들이 갖고 있는 축이 있어요. 원래 갖고 있는 축, 그 위에.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XY축이죠. XY축. 그래서 XY축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축을 Z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 피벗 수업 들었으면 아실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얘가 Z로 바뀌었는지. 어쨌든 각서라고. 그래서 깊이 값을 갖고 있는 맵을 뽑기 위해서 깊이 값이 있어야 얘를 직접 다 안 그려줘도 되고, 이 작은 소스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적죠. 이 적은 와이어프레임 소스에 실제로 얘가 들어가 있는 거 울퉁불퉁하게 단추 모양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쇠도 기스가 나고 막 우둘투둘하게 쇠가 녹도스럽고 여기도 줄무늬가 있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서브스탠스에서 쓰려고 그 강의 뜬다고, 서브스탠스 강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브러시에서 재질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갖고 오면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겹쳐지게끔 작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익스포트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거 노멀맵 뽑을 때 이렇게 겹쳐 있죠. 이것도 지금 오브젝트 보시면 얘랑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애니메이션용으로 저희가 게임에 쓸 거라서, 이거 어차피 절대 이렇게 노멀맵 토폴로지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게임에 못 씁니다. 면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왜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면을 많이 쓸까? 물론 뭐 좀 그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포트폴리오 올라온 거 보면 면이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그 게임에 뭐 쓸 데이터 같은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니까 내가 이만큼 디테일하게 뽑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게임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됩니다. 요거는 게임 데이터용 제가 뽑아 놓은 거 나중에 샘플로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노멀맵에 집중합시다. 자, 노멀맵을 뽑으려면은 얘들이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얘가 이때 포도 쓰고 이렇게 늘어나서 몽둥이도 되는 그런 컨셉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겠죠. 총 쏘면 이렇게 탕 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럴 때는 이 겹쳐지는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뜯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뜯어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 방법은 이제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제가 강의 떠놓은 거 따로 보내드리고, 지금은 노멀맵에 집중하자고 했죠. 벌써 10분 다 돼가니까. 그래서 자, 이제 오브젝트 두 개를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한 개야 하이폴 선택해서 익스포트 셀렉션에서 FBX 하이폴리곤 로폴리곤 두 개를 제가 지금 미리 익스포트를 했어요. 얘 하나, 얘 하나. 위치는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스케일이 틀려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유니트 단위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을 많이 해요. 프로그램 쪽에서 게임 만들 때. 그래서 유니트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제로 지브러시에서 쓰고 있는 유니트 단위랑 조금 개념이 좀 다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잘못 나왔으면은 다시 익스포트 하시든지 최대한 스케일을 비슷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거의 똑같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서브스탠스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서브스탠스에서 파일 해서 이제 일단 뉴로 해서 이제 리얼 포 엔진에 적합하게끔 해서 로우 폴리곤을 먼저 하나 불러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오케이.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로우 폴리곤이 이렇게 맵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펴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 폴리곤으로 막 그렇게 피부 땀방울까지 땀구멍까지 하나하나 키스까지 다 만들어낸 것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여기에 때려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멀 맵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베이크를 먼저 한번 시켜줍니다. 등록 베이크 텍스처 눌러보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일단 여기 요 조그만한 버튼 저번 시간 강의 봤죠. 여기 보면 하이폴리그로 된 FBX 일단 이거 다 체크할게요. 그냥 그래서 그냥 베이크 바로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다가 하이폴리곤에 그 갖고 있던 Z값이 있죠. 울퉁불퉁하고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비늘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실제로는 없지만 튀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게임 데이터는 뭐 캐릭터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해서 게임 캐릭터가 가까이서 보면 실제로 막 지브루시에서 작업한 막 몇백만 개짜리 캐릭터처럼 보인다는 거죠. 고퀄리티에. 그래서 지브루시를 하고 노멀 맵 작업을 하고 물론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맵을 리얼 포토스틱, 포토 리얼 스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실사처럼 요즘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암만 그림을 잘 그려도 그림으로 실사처럼 그린 거는 다르죠. 얘가 조명 돌아가면 조명도 다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 얘가 지금 일단 여기다가 간단하게 쇠재질만 하나 넣을게요. 그냥 자, 이거를 다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릴 필요가 없이 알아서 이 노말 값 다음에 여기 지금 생성된 맵들이 있죠. 스페이스 노말이라는 거요. 다음에 이거 앰비언트, 커버추어, 포지션, 티크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거 실사 제가 원래 실사 그림 전공이거든요. 원래 실사로 많이 그리는데 이 기스까지 저는 실사 소스 안 쓰고 실제로 손으로 다 그리는 편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그리면은. 그런데 이만큼 퀄리티가 똑같이는 만들 수 있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 요거 맵을 재질이라고 하면 돼. 머티리얼을 바로 넣어버렸죠. 또 하나 설명드리면은 요거 요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은 요렇게 깨진다는 겁니다. 겹쳐지는 부분들은. 그래서 떨어뜨려서 맵을 그려야 된다. 그거고요. 물론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노멀 맵 자체에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꼰대같이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뭐 딱히 여러분들 그냥 기본 공정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맵 추가하고 해서 이 맵을 뽑아내는데 실제로 얘를 와이어프레임을 보면은 음, 단축키 4번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오브젝트를 보면은 그 메뉴 아까 지금 맵이 지금 안 먹네요 갑자기. 왜 단축키가 안 먹지? 잠시만요. 자, 페인트 모드가 안 켜져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보면은 실제로 삼각형 두 개, 두 개, 두 개, 사각형이 삼각형 두 개랬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직접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하이폴리곤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도 여기 자글자글한 재질 기스 같은 것들 같으면 그대로 나왔겠죠.
물론 요즘에는 여기서 그냥 재질 바로 때려 넣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재질 작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제 얘들은. 그래서 그거는 따로 영상 올릴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그만큼 속도하고 퀄리티 면에서 엄청 빨라졌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노멀 맵을 지금 이건 노멀 맵이 아니고 그냥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작업하기 위해서 노멀 맵하고 이런 것들 뽑아낸 거고, 나중에 얘들 여기 익스포트 텍스처 있죠. 익스포트 텍스처로 해서 맵을 뭐뭐 뽑을 거냐, 그래서 텍스처 내용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텍스처 사이즈, 여기서 나중에 사이즈 수정하시면 된댔습니다. 그리고 뭐 더 뽑을 게 있으면 여기서 뭐 선택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노멀 맵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지브러쉬로 디테일하게 만들고 로우 올리고, 이게 제대로 된 게임 데이터라는 겁니다. 게임 데이터. 면이 몇백만 개짜리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요거 보시면 이제 요렇게 빛에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죠. 실제로 이렇게 게임에서도 이렇게 빛 받아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노멀맵 기본. 그게 뭐 노멀맵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노멀맵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버추어,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지금 얘 맵을 뽑았을 때 보시면 이 주소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뽑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죠. 면이 몇백만 개 들어가 있는 캐릭터 퀄리티를 단순 면 만 개, 5천 개 정도로 만들 수 있고, 실사로 이제 조명, 여러분들 지브러시에서 조명 한번 세팅했다가는 막 끽끽거리고 난리 나죠. 이거 건드렸다가는 조명 면에다가 실질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맵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아가게끔, 그렇죠.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세팅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세팅도 조금씩 바꿔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전체적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PV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끔 게임이, 그러니까 뭐 어떨 때 동굴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갔을 때는 동굴 느낌이 실제로 나는, 이게 이제 실사랑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공정은 로우 폴리곤으로 만들어서 그 로우 폴리곤에다가 이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심어 넣는 게 마지막 공정이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꼭 유념을 하시고, 그래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맥스에서 로우 폴리곤 싹 다 만들고 재질만 넣어가지고, 맵도 맥스에서 로우 폴로 다 피한 상태에서 재질만 넣어서 익스포트하는 과정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하이폴리곤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로우 폴리곤으로. 실제로 로우 폴리곤 아니죠. 아까 변명이지만 저도 진짜 이런 거 여러분들처럼 한번 따라 만들다가 진짜 막 미치는 줄 알았댔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고, 그래서 데이터를 잠깐 보면 항상 또 생각나서 이야기하는데, 포즈는 왜 안 잡느냐, 귀찮아서 안 잡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쟤랑 잘 아는 학생들하고 뭐 보면 포즈 잡을 빼서 맨날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죠. 전에 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NC의 그 뭐지, 알바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때 면접 갔다가 왜 포즈 안 잡았냐 그런 얘기를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당당하게 우리 교수님이 그딴 가지 말했다고. 잘했습니다. 그 정도 패기가 있어야지. 아이고, 이것도 다운되겠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다운될 뻔했네. 그래서 조명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는 게임 데이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얘기했죠. 이거는 게임 데이터가 아니고, 원래 제가 또 이거 원래 목적도 이거 지금 게임 캐릭터는 쓸 거면 로폴 다시 뽑아야 되고요. 지금 이거는 그 피규어 만들려고 지브러시로만 작업했던 건데, 수업 이제 수업 뜨다가 보니까 그냥 요걸로 그냥 해버렸네요. 원래 하던 거 따로 있었는데 수업용으로. 그래서 빛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이는 요즘에 유행하는 최첨단 기술이죠. 예전에는 근성으로 손으로 커버를 한다, 꼰대같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실사가 그냥 대리석이면 진짜 대리석 느낌이 나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려서 비슷하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손맵은 또 손맵대로 그 분위기, 쉐이딩, 느낌을 내기 위해서 손맵을 중요시하는 게 개인적으로 손맵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게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행복의 나라는 바로 여기 서브스텐스 페인터, 이게 17만원 주고 샀나? 가격도 얼마 안 해요. 포토샵은 그때 제가 60만인가 70만원 주고 샀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로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데는 아니랬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노멀맵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최종 완성 공정을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지브러시로 디테일한 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도 되고, 일단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 해서,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이제 재질 같은 거 여기서 다 넣어도 되고, 그냥 그림으로 그 노멀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지브러시면 지브러시로 요거 오브젝트 하나하나 실제로 다 완전히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폴로만 한번 또 다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서브스텐스 행복의 나라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법, 요런 것들 한번 진행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